네, 오늘은 공지해드린 대로 유산화 제품 중에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유산균 안에 프로바이오틱이라는 제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오늘 유산균이 작용을 하는 우리 신체의 기관인 소화기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유산균이 어떻게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지 유산화의 프로바이오틱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체 기관은 중에 소화기관은 입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의 관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항문까지. 우리가 유산균이라는 것을 제품 섭취하게 되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쭉 그 각각의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인체에 장에만 이런 세균, 유산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체 전체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전체 곳곳에 이런 균들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소화기관에 크게 입부터 시작해서 위, 간, 간이 소화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해독기관인 줄 아시지만 소화효소를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장, 대장 이렇게 우리 소화기관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죠. 우리 음식을 먹고 그것을 분해하고 우리 몸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형태를 소화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입에서부터 항문에 이어지는 그 소화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소화 효소를 내보내고 각각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대사되어지는데 용이하도록 분해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밀라제, 또 위에서 내보내는 위액, 펩신, 쓸개에서 내보내는 부분, 이거는 사실 쓸개 즙은 간에서 만들고 담즙, 쓸개즙에 그러니까 담관이죠. 담즙에 보관되어 있다가 필요시에 십이지장을 통해서 이제 분비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췌장에서 이자에 그리고 또 이제 뭐 글루카곤이나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도 이 췌장에서 나오면서 소화 과정에 도움을 많이 주죠. 그리고 장에는 장액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소화 효소가 나와서 3대 영양소를 다 소화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에서는 탄수화물이, 그리고 위에서 단백질이, 그리고 장에서는 3대 영양소들이 다 소화되는 것이 이제 소화기관에서 하는 역할이죠. 입은 이렇게 잘게 부수고 침과 섞이는 역할, 그리고 위에서는 위액과 단백질이 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첫 번째 또 중요한 기능이 바로 살균 작용이죠. 위산이 굉장히 강한 산성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황산 테러 이런 거 있잖아. 길 가다가 막 던져서 이렇게 막 뿌려가지고 사람들이 뭐 화상을 입거나 하는 부분, 우리 몸 속에 있는 위산도 굉장히 강력한 산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먹으면 그 위 안에 두게 되면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다 녹아서 없어질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산이 바로 위산이고 위는 이런 위산을 분비함과 동시에 또 튼튼한 위벽으로 내 벽 세포는 공격받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산의 살균작용과 소화작용 그리고 펩신과 같은 소화효소가 위에서도 분비되어지고 있죠. 근데 위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맵고 짠 음식, 또 위에 여러 가지 선종이나 용종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 수 있는 헬리코박터균 위에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워 먹는 음식들을 좋아하시는데 탄 음식이 위 기능에 매우 안 좋은 성분들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능한 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식습관 속에서 안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겠다. 그리고 헬리코박터균은 이런 증식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반해 강한 산에서도 살고 있는 균입니다. 이런 균들이 그 증식되어지고 위벽을 공격하면서 위에 손상을 입히고 궤양을 만들고 나중에 심할 경우에는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나쁜 균들이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균이 내 몸 안에 있다라고 하면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이런 균을 없애는데 우리가 먹는 좋은 유산균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12장에서는 각 기관에서 보내는 소화효소들이 분비되어지고
그것이 소장, 그리고 대장으로 이어지는데 소장은 우리 신체의 6에서 9m로 가장 긴 장기죠. 그리고 이 면적을 합치면 축구장 면적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넓다라고 해요. 융털이 있어서 표면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화된 음식물들을 흡수해서 간으로 가고 전신 순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기관이 바로 이 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물을 소화하는데 그리고 흡수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장은 소장에서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수분을 이거 재흡수하는 진정이에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변을 이거 진정. 만들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거 대장까지 실시. 대장, 항문에 이어지는 것까지 이제 소화기관을 엄마 얼굴이 안 고 보여? 그런 소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내 있는지를 얼굴이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안 보여. 최근에 예전에는 우리가 간암이나 위암 이런 것들이 높은 사망률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장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식습관 때문인데 서구화된 식습관, 육식을 좋아하는 식습관으로 인해서 동양인들은 서양인들에 비해서 장의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소화되기 어려운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독소가 만들어지는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지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어떤 채식 위주의 식사에서 또 육식 위주의 식사로 바뀌면서 동양인에게 거기서 좋지 나가. 않은 대장암 발병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암을 줄이는 방법은 대장 건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을 먹고 좋지 않은 대장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아까 앞서 위 기능을 나쁘게 하는 그런 물질 음식들이 똑같이 대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고 제일 나쁜 거 식이섬유를 적게 섭취하는 것이 대장암을 발병률을 높이고 우리 수명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식습관 중에 식이섬유 섭취를 거의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식이섬유 섭취하는 것이 대장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름진 육식, 차가운 음식, 불규칙한 식습관, 대장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장 건강이죠. 그래서 장에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하고 대부분 우리 신체는 뇌의 조절을 받는 역할을 하는데 장에 있는 미주신경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또 조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독립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죠. 그리고 불수익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라, 멈춰라 이런 걸 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장 건강이라고 보시면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장이 건강하면 우리가 활력을 느끼고 왜냐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먹는데 이것이 장에서 잘 흡수가 되어서 쓰여졌을 때 에너지가 많이 나겠죠. 활력도 높아지고 될 거고 근데 이런 장에서의 흡수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신체의 성장이나 발육에도 부진이 생길 수가 있고 활력도 떨어지고 컨디션도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활력이 없다라고 기운이 없다라고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여름철에는 에너지 소비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해서 훨씬 피로감이 빨리 오고 쉽게 지치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장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흡수, 소화, 배설 기능하고 이 장에서 또 하나 있는 바로 대변 건강인데 이 대장의 길이가 한 2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이 머무르는 2m의 그 대장 안에서 우리 몸에 모든 만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대장의 대변이 오래 머무르는 것이 매우 안 좋죠. 그래서 변비나 숙변이 많은 분들 장 건강에 안 좋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신체 건강에 다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 건강을 위해서는 수분, 식이섬유, 그다음에 장내 세균 균총을 올바르게 균형을 맞춰주는 부분, 또 소화액이 잘 분비되도록 장세포 하나하나가 다 튼튼해야 되겠죠. 잠시만요. 얘들아. 들어갔다. 우리 애들이 옆에서 책 읽으라고 했더니 떠들고 있어요. 책을 안 읽고. 네. 변비 많은 분들이 지금 현대인들 중에 변비
없으신 분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본인이 변비인지 아닌지 모를 뿐이지 변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변이 굵고 딱딱한 거, 건조한 거, 그다음에 하루 중 변을 횟수 그리고 양. 그래서 바나나의 반 3분의 2 정도 크기, 하루에 그 정도의 양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변비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불쾌감, 또 생리적인 당이 불편할 수가 있고 또 복부에 가스가 찰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루 배변량이 30g 이하면 변비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바나나로 한 이 정도의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장과 관련된 질환 중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요.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약주하시고 나서 다음날 화장실 가면 소리가 요란하실 텐데 그런 음주 후에 생기는 그런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음주 후에 생기는 그런 설사와 같은 변이 좋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일상생활 안에서 변비가 오거나 혹은 물음변을 많이 자주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변 보는 부분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원인이 대장이 과잉으로 너무 과도하게 많이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장은 미주신경에 조절받는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장이 가장 편안할 때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적이에요.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장의 운동이 불규칙해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이런 가스를 많이 방출하게 만들게 하는 거거나 혹은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아까 술과 같은 설사를 유발하기에 좋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알코올을 당을 갖고 있는 것들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루 8컵 이상의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또 저육류, 그다음에 고유산균, 그다음에 식사를 작은 소식, 과식하지 않는 부분, 또 알코올이나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장 건강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특별히 더 이런 것들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가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예전에는 유산균 했는데 이런 젖산을 만들어내는 유산균주들을 그냥 우리가 유산균, 산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유산균이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후에 1세대, 2세대 유산균주를 거쳐서 3세대 유산균주, 연구 논문을 통해 그 기능성이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서 3세대 유산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유산균주들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명명하면서 따로 분류해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은 뭔가를 증진한다는 뜻이고 바이오틱은 생명 현상이에요. 그래서 생명 활동을 증진시켜주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유산균주들을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이라고 따로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건강에 이로움을 주는 살아있는 균, 우리가 소장, 대장 이런 데 도움을 주실 수 있고 이러한 균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BBB12 균주이고 이렇게 가시처럼 선모가 많이 나여 있는데 이런 균주들이 장 융털에 달라붙어서 장에 오래 서식할 수 있는 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이런 균주들이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들이죠. 그럼 우리 몸에 이런 좋은 균주, 유익균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는 세포수가 사람의 사이즈에 따라서 60에서 100조 개가 있는데 세균들도 그 숫자가 100조 개에 달할 정도로 우리 신체에 함께 생존하고 있다는 거죠. 무게로 따지면 1에서 1.5kg 정도의 세균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죠. 내 몸에 내 세포수만큼 많은 균들, 사이즈는 작지만 나와 함께 살고 있고 그들이 유익함을 주면 좋지만 유익하지 못한 역할들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병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장은 유익균이 많고 유해균은 없는 것이 아니라 적은, 비율로 따지면 8대2, 7대3 정도가 가장 적절한 우리 장의 구성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 유해균만이 없고 유익균만 있으면 좋지 않나요 하면 유익균들이 나쁜 균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맞지 않는
적이 나타나야 그들이 제거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물질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도 올려주고 또 장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것에도 도움을 주고, 그래서 균총은 한 가지만 아닌 것이 아니라 유익균과 유해균이 적절한 비율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우리 그 프로바이오틱이 갖고 있는 첫 번째 기능이 유익한 유산균을 증식시키고 유해균을 억제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식약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능성이에요. 그런데 이거 외에도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피부 질환이나 독소를 우리 몸 안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까지 이런 유산균들, 특히 유산균이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들이 갖고 있는 주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 몸에 거의 100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지만 한 번에 섭취할 때 100억 마리 이상씩을 우리가 섭취하고 장에 보충을 해줬을 때 그런 균이 유지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 세포는 종류에 따라서 뭐 1, 2일 만에 죽는 제거가 되는 세포가 있고 28일이 걸리기도 하고 3개월 만에도 있고, 뭐 뇌세포 같은 경우는 80년 만에 새로운 세포로 재생되어지는데 수명은 거의 뭐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 100세라고 하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100세까지 살게 되죠. 근데 세균은 많이 살아야 2, 3주입니다. 그리고 증식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요즘 같은 여름에는 어떤 균이 나타나면 얘네들이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한테 더 유해함을 많이 주고 장 건강에도 좀 평상시 때보다 여름철에 특히 더 장 건강에 유의해야 될 부분이 이런 기온과 습도하고도 많이 관련되어 있죠. 이런 기온과 습도의 증식이 훨씬 빠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100억 마리 이상은 섭취해야 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점점 들 때마다 이 장에 있는 세균 균총이 많이 바뀐다고 해요. 태어나서 한 4시간 전부터 장에서 세균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자연분만을 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서 엄마로부터 받은 균들이 장에 서식을 하면서 좋은 균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렇게 뭐죠? 제왕절개를 해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나는 균이 이런 그 분만실에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유해한 균들이 몸 안에 들어와서 장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내가 자연분만이 아니라고 하면 좋은 유산균들을 우리 태아의 몸에 장착시키는 거,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렇게 1, 2주 후에 장착이 되어지는 부분, 그리고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면역력이 완성될 때까지 엄마로부터 받은, 그리고 모유를 통해서 얻게 되는 엄마에 있는 면역 유산균들이 아이한테 다 전달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오히려 이런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영아기 때는 부피더스균들이 잘 서식을 할 수 있고 장 균총이 훨씬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안 좋은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이제 식습관의 변화랑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장 균총이 바뀌고 좋지 않은 균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이 면역력 위해서 많이 유산균들을 챙겨주지만 많이 먹어야 되는 분들이 성인이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노인들에 가면 균수가 점점점 감소하고 특히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비피더스균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50일 된 33세, 63세 보면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우리 장내의 균총이 숫자가 점점 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챙겨 드셔야 되는 것이 바로 프로바이오티카 같은 유산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유산균은 좋은 유익균, 그리고 중간균, 유해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균은 내 장의 환경에 따라서 유해균으로 바뀔 수도 있고 유익균으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유산균들을 100조나 되는데 100억 마리 먹어서 되겠어 하지만 중간균처럼 어떤 특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런 중간균들이 내 장에 서식하고 있다가 좋은 유산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유익균들로 다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좋은 유익균을 섭취하는 것,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종류의 유산균주들이 있는데 이들이 하는 역할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비피도박테리움 대표적이죠.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이런 두 균주가 프로바이오틱에서 대표적으로 그 기능성이 많이 연구되어져 있는 균주예요. 그래서 건강 유지하는 데 매우 도움을 주죠. 반대로 이콜라이가 대장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 가지 균들은 장내 부패를 많이 시키고 발암성 물질을 만들고 독소를 생산해서 우리의 노화를 촉진하거나 병적인 상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안 좋은 물질들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이런 병원성의 유해균들을 좋은 유익균들로 물리쳐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장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대표적인 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비피더스 균과 유상 간균이라고 해서 락토바실러스인데 유산화 프로바이오틱에는 바로 이 비피더스 균 중에 비피도박테리움 아니말리스라는 BB12, 12라는 균주하고 그다음에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G라는 AGG 유산균주가 50억, 100억 마리가 들어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우리 인체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 균주 그리고 3세대 균주를 함유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이 바로 유산화 프로바이오틱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유산균들을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2세대 균주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발효 음식 있죠? 김치, 된장, 그리고 어떤 요구르트와 같은 데 있는 배양이 되어지는 균주들이 1세대 유산균주들이에요. 단순히 장 변비, 배변 활동만 원활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생명 활동에 도움을 주는 물질까지 얻을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이지만 훨씬 건강에 유익함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이런 프로바이오틱을 섭취하시게 되면 장내 균의 균형을 맞추고 쾌변, 독성 물질 제거하고 그러다 보니 대장암 발생 요인이 억제되겠죠. 또 알레르기, 면역 조절, 아토피와 같은 질환들이 35% 이상 감소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아이가 태어나서 좋은 프로바이오틱을 섭취하면 아토피나 이런 면역 기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 과민 반응 도움을 주고 또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하는 기능, 그다음에 소화 작용까지. 우리가 땅에 무언가를 이렇게 묻으면 다 분해돼서 없어지죠. 다 균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 장 속에 있는 수조개의 균들이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잘 소화되게 만드는 거죠. 소화 안 되시는 분들 내 장 속에 소화효소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걸 분해하는 유산균 수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몸은 안 닦고 그것만 하고 네, 안 먹는 거야? 프로바이오틱의 첫 번째 균형의 기분. 뭐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강의 끝나시고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독성 물질들을 없애주는 부분, 유해균들을 없앤다라는 부분, 함유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폐변, 그리고 독성 물질,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균주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대사하는 거, 단백질과 같은 지방과 같은 것이 빠르게 대사돼서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장에 머무르면 독소를 만들어내요. 여기 나오는 암모니아나 아민 이런 것들이 장에 있으면 가스가 차고 또 방귀 냄새가 지독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좋은 균주들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장암 발병률 아까 앞에 하나씩 봤던 내용들이 여기 있고 실제 이런 알레르기와 면역 조절에 있어서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을 섭취했을 때 아토피 피부염이 감소되어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민성 대사 증후군 가지신 분들이 프로바이오틱 섭취 후 좋아지는 부분, 또 크론병 요즘 많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계속 설사하는 병이죠. 그런 병도 유산균을 섭취했을 때, 프로바이오틱 섭취했을 때 도움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은 실제 임상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부분들이고 이런 좋은 유산균들이 내보내는 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하는 역할들이에요. 혈관을 타고 들어와서 하는 역할들 그리고 소화 기능. 지금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산화의 프로바이오틱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억 마리가 함유되어져 있고
3세대 유산균류 두 종류가 대형 들어있고 쓰레기 그리고 집에다 매일매일 버렸어. 섭취하시는 게 좋고 유산화의 이 두 가지 균주는 다 시켰다고 고소. 항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산에 강하고 그래서 보통 유산균은 공복에 섭취하라고 하고 위산이 분비되지 않을 때 섭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산화 프로바이오틱에 있는 두 균주는 위산에 강력하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사멸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LGG는 소장에서 서식을 하고 DB12는 대장에서 서식을 하면서 소장과 대장의 장에 있는 균들의 그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을 내보내서 면역세포들이 장에 70~80%가 존재하고 있는데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작용을 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균들을 소화기관이 2차 면역기관이죠. 소화기관에서 없앨 수 있도록 혹시라도 몸 안에 들어온 것들은 우리 몸의 3차 면역기관이 또 없애는 기능을 하겠죠. 신체 전체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부분을 바로 우리 유산화 프로바이오틱이 충분히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장 설사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설사한다고 하면 이 프로바이오틱 섭취하시면 설사가 멎는 임상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데이터를 뺐는데 데이터들도 있으니 그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시면 유산균을 하루에 여러 번 드시는 게 좋고 또 내 고객이나 아시는 그 소비자들 중에서 그런 증상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프로바이오틱을 권해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장염 같은 바이러스성 에 의해서 어떤 설사를 하거나 장염이 왔을 때도 이런 프로바이오틱, 강력한 프로바이오틱을 섭취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도 빠르게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임상 사례들도 그렇고 체험 사례들은 그 사례의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프로바이오틱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궁금한 내용